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End of Life Care, Parkinson's Disease, 파킨슨씨 병 주제로 함께합니다.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의료 의학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 의료 의학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박사님과 이렇게 또 건강상담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매달 저희가 한 번씩 모시면서 건강상담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올해는 12월까지 미리 계획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먼저 스포 네. 먼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럼요. 네. 우선 2월달 바로 오늘이죠. End of Life Care, Parkinson's Disease. 3월은 Senior Care Management, 알츠하이머에 관련돼서 해주실 거고요. 4월은 End of Life Care, 중풍, 뇌졸중, 뇌출혈 관련 나눠주실 거고요. 5월은 Senior Care, 뜻밖의 강적, aspiration, 살해, choking. 네. 또 6월 Terminal Cancer and Symptom Management, 암 관련해서 네. 이렇게 또 나눠주실 거고요. 또 7월 투석, dialysis 관련해서 나눠주시고요. 8월은 Liver Disease, 간경화, 간암 관련해서 또 9월은 낙상사고, 네. 또 10월은 노환, 자연사, natural aging, 11월은 heart attack, 심장마비, warning signs and after attack management, 그 전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시고요. 또 마지막 12월은 반갑지 않은 손님, 방광염, UTI까지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네, 우선 정말 중요한 주제들도 골라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해 두셨다가 그달의 주제에 관련한 질문이나 또 미리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GBC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그달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파킨슨's disease, 파킨슨씨 병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End of Life Care 시리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파킨슨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뵈서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파킨슨 환자들을 허스피스 케어로 많이 이렇게 리퍼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러시면서 진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해서 가족과 그 환자 자체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으시는지를 많이 봐서 2월 달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네. 파킨슨스 디지즈는 시니어 여러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다각적 방면으로 어렵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제너릭 리서치, 스템셀 리서치 등등 파킨슨의 치료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파킨슨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큐어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케이스가 있는지도 찾아봤는데 네,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있지 않는 한 파킨슨이 치료가 되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고요. 매니지먼트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를 어떤 그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은 있지만 치료나 매니지먼트가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파킨슨은 신경정신과 중에서도 파킨슨 관련 전문의가 있으실 정도로 노인 인구 중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질환이며 또 병의 진행 과정도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못된 병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 만난 환자분의 남편께서 하신 표현이세요. 아, 이 병이 정말 못된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신경내과 어떤 전문의도 아니기 때문에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아니면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그 환자들 가족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어떤 도움들을 홈헬스나 호스피스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보험을 통해서 그 도움을 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게 네. 막상 가족분들 중에 누가 편찮으시면 네. 사실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귀 쫑긋 하시면서 이렇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파킨슨 병을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초기에 이 병이 의심된다 하는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파킨슨 센터의 자료를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병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을 겪고 그 증상을 다이그노스를 받으신 분도 이런 증상이 정확하게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파킨슨 병의 3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계속되는 피곤함,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함이 계속되고 무력감, 팔다리에 불쾌한 느낌. 그래서 이게 restless leg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restless leg 신드롬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파킨슨으로 알려지고 발견되어지는 환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증상,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시고 우울증, 소변 장애, 수면 장애 증상들이 나타나서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뒷목이나 허리의 통증, 실제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 뒤에가 아프시거나 저 아는 분은 어깨가 너무 몇 달 동안 계속 아프셔가지고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셨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걸을 때 팔을 잘 안 흔들고 다리가 이렇게 질질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다가 파킨슨 병으로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 병을 의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병으로 오진하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네.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킨슨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크게 운동 기능과 관련된 증상과 운동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 이외의 증상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운동 기능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트레머라고 하죠. 떨리는 거, 손발이 굉장히 떨리는 거, 수전증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시는 증상, 보행장애, 그래서 stiffness,
아니면 위지리리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이런 입 주변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입이 아구가 안 다물어진다든지 아니면 입이 이렇게 뻣뻣해서 입을 벌리는 게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또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다른 원장님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침을 한쪽으로 흘려진다든지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이외의 증상으로 이런 지금 운동 기능, 피지컬 몸 그거랑 조금 다른 어떤 그 신경계 뉴럴로직 심텀인데요. 그런 것으로는 배변, 배뇨 장애, 그다음에 성기능 이상,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감각 이상, 수면 장애, 정서 장애, 치매 등등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증상들을 보면 너무 많은 증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게 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빨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일반 내과에 가시기보다는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후에 그럼 어떻게 이 병을 매니지하면 가장 좋은지 저희가 이 시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신경정신과 선생님, 그 신경내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꼭 그 바른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세요. 보통 많이 드시는 약들이 카르비도파, 러브도파 하는 약인데요. 도파민 계통의 약인데 그 약을 복용하시면 하루 종일 약효가 꾸준히 나타나서 초기인 경우 그동안 팔이 떨리는 것도 멈추고 그런 이렇게 걷는 것도 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약효가 잘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이 다 나은 것 같아라고 하실 정도로 그 약효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효가 잘 들으면 그 바른 진단을 받으셔서 파킨슨 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발견하셔서 약을 복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약을 복용하다 보면 병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 약물에 대한 신체 반응의 변화가 생겨서 약물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시간 정도, 8시간 정도까지 괜찮아서 어쩔 때는 하루에 2번만 먹어도 괜찮다가 그러다가 하루에 3번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하루에 4번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3시간에 한 번씩 약을 먹게 되는 그래서 먹는 약을 복용하다가도 안 돼서 이렇게 약효의 지속 시간이 짧아져서 다음 약을 먹을 시간이 되기 전에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 wearing off라고 하거든요. 나타나거나 약을 먹은 뒤 2-3시간 이후 이상 운동증이라고 디스키네시아 tardive dyskinesia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것들이 동반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병을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의료적으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앞서 박사님께서 만나셨다고 했던 환자분 남편분께서 못된 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약을 계속 더 복용해야 되고 또 약효가 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주위에 이제 가족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디케어나 또 메디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만약에 파킨슨 병이 진단이 되시면 파킨슨 그 병이 있으신 가족들을 위한 어떤 그룹
그룹 테라피, 그룹 이렇게 서로 서포트 그룹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제가 라구나 우드에서 만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같이 조인하시면 서로 정보도 서로 도움 주고받고 서로 돕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홈 헬스에서 집에서 의료적인 도움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피지컬 테라피가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세요. 파킨슨병 환자한테 운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파킨슨병 증상으로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자세가 꾸부정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체조와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병의 진행을 늦추셔서 20년 이상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도 만나보았어요. 네. 정말 본인의 노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걸 하실 수 있을 의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도움들을 정말 그런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에서는 파킨슨이 심하신 분들이 운동 기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헬스 베네핏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신 분도 스캔이라는 HMO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헬스 플랜을 스캔해서 집으로 그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 홈 PT를 계속 보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 꾸준히 하시라고. 네. 근데 부인께서는 그 사람 오면 신경 쓰이고 좀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하시길래 그거 꾸준히 받으셔야 그래도 보존되시고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그 기록들이 있으셔야 홈헬스 그 받으실 수 있는 캔디데이시 되세요.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홈 PT를 받으실 수 있죠. 네, 아무래도 파킨슨 병이 있으면 그 네. 병이 또 심해지면 거동이 불편하고 네. 또 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홈 헬스로 네. 함께 해주신다면 굉장히 이런 네. 서비스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집에서 밖에 나가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나가시면 또 넘어지실 맞아요. 그럴 일이 많으셔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홈 헬스 서비스를 통해서 홈 PT를 받으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계속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니까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와서 운동 처방도 해주시고 운동을 시켜주시고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네. 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근데 호스피스로 파킨슨을 받으시는 분 정도는 아주 중증이시고 적어도 어떤 분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심하게 기능이 상실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신 분, 15년이 지나신 분 어떤 기간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적어도 약을 한 3시간에 한 번씩 먹어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호흡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서서 증상을 혼자서 감당하시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목욕도 못 하시고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터미널 케어라든지 팔리아티브 피지컬 테라피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스피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호스피스나 팔리아티브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주치의한테 나 이제 호스피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정도 숨쉬기도 가끔 곤란하고 음식도 초킹되는데 나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계속 케어를 받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나 HMO라도 금방 오더를 많이들 주십니다. 네, 이렇게 매 3시간마다 약을 복용하시고 그러신다면 굉장히 좀
완전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안에 네. 돌아가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호스피스가 가능한지 네.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만나신 환자분 중에 제가 60이 되지 않으셨는데 파킨슨을 오랫동안 앓고 계셔서 15년 이상 파킨슨이셔서 네. 사실 아직 50대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젊으신 분이고 네. 근데 파킨슨이라서 약을 3시간마다 드시고 계시고 약 말고 그다음에 패치도 붙이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도 약 3시간마다 드시는 약도 듣지 않아서 더 시간이 짧아야 져야 되는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셨길래 근데 그 가족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카이저 환자신데 그래서 제가 카이저 주치한테 가서 호스피스 오더 달라고 해서 그 호스피스 회사로 보내면 호스피스 케어 받으실 수 있다고 했더니 주치의한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오더가 오더라고요. 잘 몰라서 못 받으신 건데 근데 네. 그 이후로 집으로 홈 PT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시고 간호사 선생님 방문하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 근처에 사시니까 뛰어가서 그 환자가 집에 계실 때 어려운 일들을 좀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주치의가 그거를 어그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파킨슨이 심하시고 치매도 오시고 막 배변도 조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분을 주치의한테 모시고 가기도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이 호스피스 HMO신데 만약에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메디케어에서는 주치의의 오더가 없어도 그 호스피스 메디컬 디렉터가 그 환자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Certified Terminal Illness 그래서 터미널 일네스가 있다는 그 다큐멘테이션을 해주고 오더를 주면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앤 팔리아티브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정말 반대하셔도 주치의가 어떤 경우는 호스피스를 케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호스피스냐고 호스피스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메디케어의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시고 호스피스 케어가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나 아니면 호스피스나 팔리아티브 케어 전문가 선생님들과 의논하시면 네 그걸 호스피스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먼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6개월, 1년, 1, 2년 전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십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또 그 건강보험 안에 여러 혜택들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별히 우리 박사님 모실 때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네. 건강보험에 네. 문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nurse practitioner 특히 palliative palliative 네. 쪽이나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쪽으로 라이센스가 있어서 네. 처방 오더를 해 주실 네. 수 있는 분께 꼭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제가 호스피스 회사들하고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랑 일을 했는데 네. 호스피스 회사에서도 널스 프랙티셔너 그런 상담해 줄 수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없으셔서 네. 그거를 못 해주시고 된다 안 된다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호스피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적당하지 않고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허스피스 앤 팔리아티브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널스 프랙티셔너한테 그 전체적인 상황, 히스토리, 메디컬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네. 않으면 다큐멘테이션이나 메디케어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허스피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거나 그분들 그거 레코멘드 하실 만한 그런 난리지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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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비용이 우리 메디케어나 또 네. 메디컬로 다 커버가 되는지 네. 그 여부도 정말 그건 궁금해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메디칼, 메디케어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HMO이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갈 정도로 점점 그 몸의 펑션은 어려워지시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데 너싱홈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그 카이저 환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스캔을 통해서 홈 헤어스로 홈 피지컬 테라피 받으시는 분들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메디이신 분들은 그 피지컬 테라피 그거를 홈헬스부터 시작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허스피스로 가실 때까지 다 받으실 수 있고 모든 비용이 100% 네, 그 정부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네.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증상이 힘드시면 그 주치의한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주치의가 만약에 아직 호스피스 받으실 상태가 아니세요라고 하시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너무 힘드신데 그래도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네, 연락을 그런 허스피스 상담가를 만나서 연락을 해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면서 저희가 파킨슨씨 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아직 생각하기 이전에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찾아온 반갑지 않은 질병 파킨슨스 디지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그리고 케어해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주치의들이 왜 이런 베네핏을 이야기 안 해줬냐고 원망하시기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은 병을 치료하는 게 전문이신 분들이라서 메디케어에 어떤 베네핏이 있으신지 어떤 질병이 심해지면 어떤 홈헬스 허스피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커뮤니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난달에 만난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만나서 홈헬스 호스피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환자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홈헬스를 내가 오더해도 되나? 라고 물어보셔서 자세히 제가 메디케어 팔러시 매뉴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ssk1@jhu.edu ssk1@jhu.edu로 연락 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